먼저 떠난 남편 또는 아내가 자꾸 생각날 때 혼자가 아닌 어르신께 드리는 이야기. 지금 이 영상을 켜신 어르신 중에는 아마 가슴 한쪽에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를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아, 이제는 정말 없구나. 이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때로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여전히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어르신께 드리는 조용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부라는 인연은 참 묘한 인연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 사람 아니었으면 더 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그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떠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 벌 놓던 습관,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옆 사람 눈치를 먼저 보던 버릇, 이거 당신도 좋아했었지. 이 노래 나오면 항상 따라 부르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속으로만 조용히 말을 걸어보게 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미안함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걸, 마지막에 더 곁에 있어줄걸,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말들과 행동들이 떠난 뒤에야 자꾸 떠올라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미안함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게 만드는 끈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잘 살았다. 이런 말들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걸 하는 마음이 가슴에 얹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먼저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이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처음에는 눈만 감아도 얼굴이 떠오르고 깊게 숨만 쉬어도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슬픔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앞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사람을 떠올리며 웃게 되고 어떤 날은 같은 기억을 떠올리며 울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웃는 날이 생겼다고 해서 울었던 날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함께 살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먼저 간 사람은 쉬고 있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밥 먹고 TV 보고 웃고 떠들어도 되는 걸까?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슬픔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만약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지금 어르신 곁에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을까요? 아마도 당신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괜찮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몸 조심하면서 지내.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듯이 그 사람도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어르신이 가능한 한덜 아프고 덜 외로웠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무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말들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을 해서 미안해. 아프던 마지막에 옆에서 더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많이 든든했다. 고맙고 고마웠다. 이 편지를 반드시 어디에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 적고 나서 조용히 접어두셔도 좋고 원하시면 천천히 찢어서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만 맴돌던 말을 글자로 한번 꺼내보는 그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내 입을 통해 내 귀로 들리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떠난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을 일부러 하나씩 떠올려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기억에만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원 침대 위의 모습, 힘들어하던 얼굴, 손을 잡고 울던 그날 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그날 하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웃으면서 밥 먹던 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시장 구경을 했던 날, 아이들 때문에 함께 웃고 울던 날, 그 장면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했던 순간을 하나만 골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마음속 영화처럼 조용히 다시 한번 재생해 보는 겁니다. 슬픈 장면이 아니라 따뜻한 장면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는 연습,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갔지만 나는 오늘도 잘 살아보겠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보내는 약속이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힘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는 연습입니다. 어르신, 먼저 떠난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함께 살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를 너무 아프게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바라던 대로 그래도 당신은 좀 편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허락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보고 싶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내일도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보겠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순간 먼저 떠난 그 사람도 어디선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리운 마음을 품고도 하루를 잘 버텨오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